경계선 인격장애 환자와의 치료에서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분열된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을 통합하는 것이다. 물론 분열의 기제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환자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온건한 시각을 갖도록 돕는 데 있어서 유용하지만 집단 수준에서 발생한 균열을 해석만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환자에게 제시하는 해석은 치료진의 개인 및 상호작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더해질 때가 가장 바람직하다. 정신치료자가 환자의 내적 세계에 접근하는 것에 상응하여 외부 대상들의 통합과 조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치료진 개입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쁜 대상으로 동일시된 치료진, 좋은 대상으로 동일시된 치료자, 그리고 환자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환자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논의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 이 방식은 환자가 양극화된 견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양쪽의 치료진들 모두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한 것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직면한 치료자들은 보통 양극단에서 벗어나 중간지대로 이동한다. 분열의 기제가 만들어내는 분리는 바로 이때 약화된다. 물론 이 작업이 일시적으로 환자의 불안을 증대시킬 수는 있지만 어떤 재앙적 결과를 불러오지 않으면서도 부정적 감정을 대인관계 속에 담아낼 수 있다는 메시지도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상황이 감정적으로 흘러가서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경우 객관적인 입장의 자문가를 토론의 중재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사피로와 동료들이 청소년 경계선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만날 때 정신치료자가 하는 기능을 설명했듯이 중재자는 집단의 관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써 분열에 관계된 이 개인들이 중재자의 관찰자 기능을 동일시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이러한 미팅은 분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인정은 분열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데 필요한 중요한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치료진은 자신들이 분열에 관여되어 있음을 인식하기에 앞서 상당히 저항한다. 특정 환자를 둘러싼 치료진의 역동을 논하기 위해 특별 미팅이 소집되면 치료자들은 그런 미팅이 해당 환자를 너무도 특별하게 만들 것이라며 강한 저항을 보일 수도 있다. 환자의 정신치료자가 분열에 관여된 경우라면 그 정신치료자는 기꺼이 미팅에 참석하겠지만 다른 의제를 제시할 수도 있다. 특히 환자에 의해 이상화된 정신치료자는 치료진이 자신처럼 환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진의 역전이 반응과 환자의 역동에 대해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가르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정신치료자는 치료진이 환자를 이해하기만 하면 그 환자를 비난하는 행동을 멈추게 되리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한다. 치료진 미팅을 분열 과정에 대해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간주하지 않고 자신은 옳고 다른 모든 사람은 그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이상화되는 경험은 상당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이 이상화된 치료자는 그런 이상화를 들여다보려 하지도 않고 환자를 활용하는 방어기제의 일부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도 환자가 활용하는 방어기제의 일부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하게도 이런 접근법은 치료진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다. 분열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치료진 미팅이 열릴 때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가 환자의 안녕을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유능한 임상가라는 가정에 서로를 대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면 치료진은 각각의 치료자가 퍼즐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조각들을 통해 전체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때로 어떤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환자의 내적 대상들이 통합될 수 없듯이 외부 대상들도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정신치료자가 절하된 대상의 역할을 맡게 된 경우, 그로 인한 교책 상태는 때로 치료진이 새로운 치료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한다. 분열의 과정은 조기에 파악될수록 덜 견고해지며 변화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러므로 치료진 미팅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정 경고 신호들을 지속적으로 잘 감시해야 한다. 어떤 치료자가 평소답지 않게 한 환자에만 처벌적인 경우, 어떤 치료자가 평소와 달리 너무 관대한 경우, 한 치료자가 다른 치료자들의 비판적인 의견으로부터 한 환자를 계속해서 방어하는 경우, 치료진들이 자신만 환자를 이해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그에 포함된다. 각 치료진은 자신의 자존심을 억누르고 자신이 환자로부터 투사된 측면에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했을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다른 치료진의 감정이나 관점에 공감하기 시작할 수 있다. 타인의 관점을 기꺼이 고려해 보고자 하는 마음은 협력적 태도로 환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분열의 과정을 놀라운 수준으로 개선해 준다. 치료진 사이에 존재했던 외부 균열이 회복되면 그와 동시에 환자의 내적 분열도 나아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서로 평행하게 이루어지는 두 발달은 투사적 동일시의 세 번째 단계로도 이해할 수 있다. 분열되어 투사되었던 환자의 대상 표상들을 치료자가 담아내고 변형한 다음 그렇게 변형된 형태의 투사물을 환자가 의미 있는 대인관계의 맥락 속에서 재내상하는 것이다. 치료자들은 선의를 가지고 서로의 차이에 접근함으로써 나쁜 경험보다 좋은 경험이 지배적인 병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증오의 통합이 일어나도록 하는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들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론적인 얘기인지, 특히 여기에서 환자를 포함한 치료진 미팅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우리 김성심님 생각에는 어때요? 환자를 포함해서 치료진 미팅, 특히 첨예하게 환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그룹 간에 이 치료진이 양분되어 있거나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환자를 불러서 연석회의를 한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워킹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었네요. 실제로 환자를 불러낸다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상상도 그냥 못했죠. 그냥 그 치료 안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외적인 부분들을 그걸 담당하는 치료자가 그 치료진과 같이 다름에 대한 것들 서로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어떻게 환자가 거기에 와 있다라는 건 그거 말도 안 되는 일 같아요. 저는요. 상상도 저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 다른 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이게 실제 워킹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죠.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론으로만 자꾸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책을 쓰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보드라인 환자의 경우에 아주 보호되는 환경에서 개인적인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분들이 어떤 해석적인 접근이나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인데 지금 이상화된 대상들과 한쪽에서는 평가절하된 대상들이 서로 싸우는 현장에 내담자가 그 속에 들어서 나는 사실은 당신들 얘기 다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같이 토론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돼서 효과가 있는 어떤 치료진 미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저도 이 불가능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내담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런 분열된 속에서 이분이 자기 안에 심적인 분열을 견디지 못해서 외부로 투사적 동시가 일어났는데 자기 안에서 통합해야 될 능력이 없어서 외연화된 대상끼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대리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마음 안에 분열된 이 사람의 파편이 이쪽에 있는 파편과 저쪽에 있는 파편이 서로 싸우고 있는 속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이 속에서 이 두 파편을 자기가 통합해낼 수 있다? 정말 이론적인 얘기죠. 오히려 그 속에서 이분은 자기 마음이 더 파편화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치료진 미팅이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치료 방향에 대한 어떤 사례를 놓고 사례 회의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너무 이론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서 이거 대상 통합을 대상 표상을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아예 그
원인을 제공한 아니면 고생하고 있는 그 내담자까지 같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면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소설 같은 얘기가 이 교과서에 쓰여 있다는 게 참 의아스러워요. 예, 이분이 어떻게 요약해내고 요약 받도 한번 읽어보죠. 요약, 다양한 치료자가 존재하는 치료 세팅에서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가 결합되면 치료진은 환자의 관점에 따라 좋은 집단과 나쁜 집단으로 나뉠 수 있다. 이런 세팅에서 나타나는 분열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중요한 특성을 보인다. 첫째, 이 과정은 무의식적 수준에서 일어난다. 둘째, 환자는 자신이 투사한 내적 대상 표상을 바탕으로 각각의 치료진을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지각하며 그런 투사물에 따라 각각의 치료진을 서로 다르게 대한다. 셋째, 치료진은 투사적 동일시 과정에 의해 마치 자신들이 실제로 환자의 투사된 측면인 것처럼 환자에게 반응한다. 넷째, 결과적으로 치료자들은 환자에 대해 토론할 때 상당히 양극화된 입장을 취하며 평소와 달리 격렬하게 각자의 입장을 방어한다. 여러 치료자가 참여하는 치료 세팅에서 분열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분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치료진 교육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치료에 참여하는 모든 정신건강 전문가가 분열의 기제와 투사적 동일시를 이해해야 한다. 치료진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치료진 미팅도 주간 일정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치료진 내의 어떤 핵심 구성원이 미팅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견해를 들어볼 수 없게 되므로 더 큰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이 환자와 함께 참여하는 미팅도 유용한 경우가 많다. 치료진 사이에 극심한 균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자문가가 중재자로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치료진은 병동 환경에서 분열 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를 인식해야 한다. 결론 부분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우리 잠깐 나누는 시간 같죠. 분열 기제로 인한 여러 역동들, 그리고 투사의 동일시가 작동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쭉 공부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이 요약 부분과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거나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 같죠. 저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요약하면서도 치료진과 치료진의 분열에 대해서 다루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어떤 환자를 한 명을 두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치료진 팀으로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세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많은 치료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환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메인으로 맡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은 같은 치료진으로서의 막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걸 분열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 된다는 자체가 이게 과연 이게 치료하는 세팅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메인으로 맡고 있으면은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말을 기본적으로 이제 안 하는데 이분은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 아까 저기 김태형 목사님이 그 사례 한참 전에 했던 거 분열된 상황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제가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빠뜨리는 게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분열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한테는 어쩌면은 분열되기 이전에 같은 어떤 정서 상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 상태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정서에 의해서 뭔가 욕동이든지 뭐든지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완전히 그 사람이 분열이 되다 해가지고 완전히 다 분열된 상태가 아니라 그 어딘가의 지점에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분열된다고 하지만 센트럴 이고가 강하건 약하건 페어밴식으로 얘기하면 센트럴 이고가 있는데 그중에 분열된 파트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것만 분열된 분이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그라운드에서는 이분이 중심 자아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통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에서도 분열 자체를 다루게 되면은 결국은 그 분열은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키지만은 그 분열 이전에 있는 것을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된다라면은 서로 간에 통합해 나가는 과정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아, 이제 굉장히 예,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비슷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청년부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게 넘어서 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싸움을 일으킬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얌전하고 점잖고 착하던 분들이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분열을 이게 1차적으로 청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제가 따로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따로 모였어요. 왜냐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딱 폐쇄된 공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큰 종이를 펼쳐놓고 각자가 아는 걸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각자 적었는데 전부 각자 적은 것만 가지고는 분열이거든요. 완전히 분열인데 그러면 이걸 하나로 한번 엮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엮어 나갔더니 거기에서 그 문제에 되는 사람의 퍼즐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고요. 아, 이 사람을 우리가 그러면은 위해 준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위해 주는 거냐라는 것을 찾아 나가면서 거기서 통합을 이제 이뤄 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사그라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아주 중요한 인터벤션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분열된 조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정체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죠. 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가? 반응의 원인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 원래의 이 파편화된 어떤 셀프나 대상을 파편화된 대상을 투사했던 그 사람의 원래 마음에 근접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왜 이렇게밖에 투사를 사용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가. 그 취약한 어떤 인간이 거기에 드러나잖아요. 그 취약한 인간을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그분을 진정으로 돕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어떤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여기서 이렇게 분열되었을 때 결국은 누군가는 그걸 중심으로 묶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대등한 관계에서 하면은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은 분열이 계속되지만은 누군가는 그걸 하나로 딱 엮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책에 나온 대로 치료진에서 이게 토론하는 건 좋지만은 문제는 뭐냐 누군가가 책임지고 만약에 꼭 그 환자로 말한다면 환자의 중심되는 이구 역할을 할 치료진 중에서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은 치료진이 여러 있어도 통합해 나가니까 결국은 가능하다 이렇게도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의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역동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피어들이 집단 임상감독 방식으로 돕는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는데 서로 간에 의견을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토론으로 가서는 해결이 되지 않겠죠. 만약에 이게 집단 임상감독이라고 하면 그 역할을 임상감독자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피어들이 여러 사람 참석해서 여러 파편화된 정서들을 모아내는 과정들을 보통 임상감독에서 해요. 그래서 처음에 임상가가 가지고 있는 정서들 다 듣는데 또 그 피어 슈퍼바이저에 참여한 다른 분들이 픽업한 정서가 전혀 다른 건데 그 얘기를 서로 나누는 과정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통합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상가가 자기가 픽업하지 못하고 있는 정서나 생각들을 다른 피어들이 그 정확들을 맞춰주는데 이걸 서로 다른 얘기를 내가 무시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미처 픽업하지 못한 것들을 동료들이 이렇게 픽업한다고 보면서 이걸 통합해 나가는 과정으로 승화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거기서 임상감독이 큰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팀 미팅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 텐데 너무 이론 중심으로 누가 맞고 틀리고 내게는 이렇고 당신께는 이렇고 해서 어느 한쪽이 잘못하고 있고 어느 한쪽이 옳다 그러다는 시비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더더욱이 거기에
환자를 참여시킨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분열된 아이를 더 분열시켜버리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 환경이 분열이 더 첨예화되니까 이걸 다시 내사하게, 이 사람이 투사한 것을 다시 내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극렬하게 분열된 모습이 일어나 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를 너무 쉽게 이분이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방어나 분열이 지금 원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적응적이지 않는 방어니까. 적응적이지 않는 방어 밑에 이 사람이 정말로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초기 박탈이라든가 아니면 연결되지 않았던 어떤 애착의 트라우마나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이 보호하려 했던 그것들을 헤아리는 마음이라든가 그것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연결감을 경험해야지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애써서 방어하려는 원시적인 것들을 적응적인 방어로 우리가 교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 강 목사님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교회 집단을 비교를 하셨는데 그거하고도 좀 연결된다고 봐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름에 대한 것들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어떤 취약한 어떤 부분들 보호하려 했던 것들 그것들 좀 초점을 맞추면 좀 치료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좀 적응적인 어떤 방어로 덜 원시적인 방어로 더 성장하게끔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중요한 통찰을 나누셔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방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방어에는 무의식적인 방어가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자기를 보호해내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이 방어를 하는 거죠. 투사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근원적인 이슈, 근원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어도 하나의 심텀이라고 한다면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증상이에요. 증상군이죠. 어떤 증후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이걸 현상학적으로 좀 이해를 하자. 이 현상을 잘 바라본다고 한다는 얘기는 현상을 넘어서서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현상 넘어 있는 본질까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상만 봐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근원적인 이분의 코어 이슈, 핵심적인 이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심텀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어나 저항이나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걸 그냥 증후나 증상이라고 본다면 이 증상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증상,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의 가장 지금 어려운 근원적인 이슈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현상학적인 기법을 굉장히 많이 도입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근데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을 우리가 조금 더 익혀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현상은 드러내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 현상이라는 개념 속에는 어떤 것이 드러나지만 한편에서는 드러내지만 또 한편에서는 숨기는 것이라.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숨겨진 것을 본다는 것. 이게 어떤 면은 프로이드가 이 부분에서 의식적인 것, 오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외연화되는 것 뒤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을 본다는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죠. 그 심텀 뒤에 숨겨져 있는 근원적인 이슈들, 중점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들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본다는 이런 쪽에서 아까 우리 강 목사님이나 우리 또 김 목사님 보시는 이런 견해, 우리 김성심이 보는 견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분열된 모습만 가지고 이 분열 중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내 견해가 맞느니 틀리니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 현상 뒤에 이런 현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고통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의 한쪽을 이쪽으로 줘버리고 또 다른 쪽은 저쪽으로 줘버리고 자기를 비워내는 이런 행동이 일어난 거죠. 자기 안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내적 대상들을 자기 안에 다 통합해내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파편들을 외부로 투사하고 있는 거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가서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주어버리고 나쁜 것은 나쁜 건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이런 투사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분 안에 심각한 어떤 불안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이 견뎌낼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어떤 분은 이 불안이나 우울이라는 정서로 오기보다는 뭔지 모르는 원초적인 불편함인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저기 투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왜 이러고 있는지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된 사람이 있고 전혀 안정되지 않아서 자기가 지금 자기 정서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뭔가 자기가 느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걸 자기가 끌어안을 수 없어서 힘들어서 여기저기 투사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일률적으로 어떤 사람은 뉴라틱하고 어떤 사람은 보더라인 이렇게 엄격하게 사이카틱하고 이게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 사람은 그렇게 엄격하게 딱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심각한 상황에 사이카틱한 부분들이 노출되고 어떤 경우는 뉴라틱한 부분이 노출되고 어떤 때는 보더라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틀로 보지 말고 이 사람의 지금 구체적인 상황을 그 교과서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가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이분을 도울 수 있게 될 거죠. 그분의 여러 증상으로 여러 방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이 사람 이 내담자 안에 있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어떤 큰 이슈 그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를 누군가가 살펴줘야 된다. 그러면 현상 너머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볼 수 있는 힘들이 이분을 돕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담자의 무의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덩어리들을 만날 수 있으려면 상담자의 무의식이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인터서브젝티브하게 내 얘기하고 네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된 무의식이 훈련되지 않은 무의식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임상가는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나하고 동등한 레벨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인명구조 훈련을 받은 수영 선수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평등하게 다뤄도 될 일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인명구조원이 그 내담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교류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너 내 말 듣고 이렇게 해야 돼?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불편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서로 상호 주관적으로 상호 교류적인 디스커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드러너 환자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느 한 이론의 방식으로 내담자를 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근원적인 이슈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데 여러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도움이 되지만 내가 어느 하나의 이론을 통해서 이 사람도 이해하고 저 사람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해요. 어떤 내담자를 바라보는 데는 지금의 어떤 이론으로도 통하지 않는 독특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잠깐 생각한 게 어떤 치료진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청소하시는 분, 식사 준비하시는 분, 그다음에 주간 간호사, 야간 간호사. 그렇죠. 이제 의사들도 돌아가면서 누군 당직, 누군 주간, 누군 야간 그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관심들 너무 안 가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관심 많이 갖게 하려고 비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런 발상이 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가능성도 있죠. 치료진이라고 하지만 꼭 닥터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과 접하는 사람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꼭 치료에 전념하는 분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이분을 구체적으로 돕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분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전체적인 어떤 모임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보여요.